가족법인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19%고 세율로만 보면은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두 개 다 합해서 보면은 오히려 개인 소득세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 중에 한 명이 땀만 먹으면 어떡해요? 땀만 먹어도 못 팔아먹어요. 단보제공도 못해요. 연예 기획사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저 항상 궁금했어요.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1인 기획사를 만드는 거예요? 활동 뜸할 때 그때 이제 배당을 계속 받아서 돈을 빼내는 거죠. 만일에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예. 형사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횡령이에요. 네, 지난번에 연예인 한 사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수도권에 보면은 대형 그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가업승계 대상이 돼요. 아마 저희들 추정컨대 예. 네, 아마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가업상속으로. 예.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3부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도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법에 대해서 지금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요. 이 가족법인 활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족법인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개념부터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법인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주주가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했다 해서 예.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통상 이걸 1인 기업이라고도 하고 네, 자녀법인이라고도 하고 예. 명칭은 여기서 달리 쓰고는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무언가의 관계를 이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어쨌든 법인이라는 얘기가 뒤에 붙어 있어서요. 네, 네, 네. 개인과 법인이 네. 되는 게 네. 결국은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은 이제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예.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거든요. 네. 법인이 200억이다 그러면 19%고 세율로만 보면은 법인이 개인보다 절반 이하의 세율로 세금이 과세되니까 예.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대신 개인이 소득세를 낼 때는 네. 한 해 발생한 그 소득세를 한 해 다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예. 그 돈을 다시 빼오려면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돈이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음. 두 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두 개 다 합해서 보면은 오히려 개인 소득세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따지고 보면은 예. 꼭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네. 유리한 게 아닌데 왜 네. 이렇게 핫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개인의 경우는 대표가 본인의 월급을 비용 처리를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예. 대표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 처리를 가능하죠. 예. 예. 그다음에 개인은 아까 소득이 발생한 해에 세금 한 번 딱 부과하고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법인의 경우는 배당을 내가 임의로 아무 때나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50% 세금을 내고 재투자를 하려면 절반밖에 없잖아요. 예.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80%가 남아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미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투자를 해서 우리가 스노우볼처럼 눈사람 만들처럼 약간의 뭐 복리 효과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자산을 더 키울 때 좋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좋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이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합의를 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공동 소유하면은 공유를 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만 틀어져 버리거나 또는 한 사람이 공유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버리면은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왜 공동명의 갖고 있다가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경우에 막 소송하고 이런 경우들도 형제간끼리는 형제끼리 많습니다. 특히 공동상속 받아놓으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법인이라는 거는 과점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즉 50% 플러스 한 주 더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배당 청구도 못하고 처분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증여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까지 다 집어넣어서 수중자를 많이 만들어놔도 여기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주주만 딱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50% 플러스 하나만 갖고 더 있는. 주고. 예. 그래서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이 대주주 의사결정권을 준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이 갈등 구조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이전에 상속세, 증여세 할 때 감정이 담긴 세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정이 담기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듣는 내용들이 재벌가나 아닙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이 하는 방식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핫한 이유는 그래도 좀 일반인들도 많이 하나 보죠. 그럼요. 고소득자들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쳐지면은 소득세가 거의 5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소득이 계속 또 세금 낸 것도 앞으로 계속 아버지 어머니한테 쌓이잖아요. 부모한테 쌓여서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 상속세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를 자녀들한테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분을 자녀들 더 주거든요. 부모들 조금 갖고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부부가 10% 그래서 한 20% 정도 갖고 자녀들한테 보통 80%를 넘깁니다. 아, 그래요? 자녀들 지분을 많게 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그 자산에 대한 귀속 문제도 전부 자녀들한테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좀 더 내냐 안 내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세 절세 효과도 생기는데 그 소득의 귀속자를 자녀들로 만들어 준다. 그럼 자금 출자를 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 중에 한 명이 땀만 먹으면 어떡해요? 땀만 먹어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다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분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에 전체 주주 동의를 받도록 다 제한을 걸어놨어요. 못 팔아먹어요. 담보 제공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소액주주니까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액주주들은. 잠시만요. 부모님의 지분을 낮게 하고 자녀들의 지분을 높게 하면 대주주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대주주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 자녀 중에서 똑바른 녀석이 하나 제일 믿음 가는 녀석한테 대주주를 시키겠지. 불안한 사람한테 시키겠습니까? 별로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런 장점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거나 임대법인이 법인 전환을 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동산의 차익이 클 때 이런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법인이 유리하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부동산을 법인화해서 자녀들한테 주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어요. 갖고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던 거를 법인화해서 지분을 넘기는 것도 하나의 법인 자체가 활용도가 높은 거지만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법인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만일에 자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을 100억짜리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100억짜리 살았는데 대출이 한 40%밖에 안 나와. 그럼 60억이 부족하죠. 그걸 개인들이 살려고 그런다면은 자녀들한테는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돼요. 2억 1,700 정확히. 그런데 법인한테는 주주 1인당 21억 7천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21억 7천이요? 21억까지. 10배인데요, 10배? 10배죠. 10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갔다. 그럼 100억을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부모님이 그 법인에다가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득은 전부 법인한테 귀속이 되고 이자는 지급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채권은 변동이 없죠. 20년 동안 변동이 없죠. 근데 부동산은 이번에 100억 주 샀다. 그러면 이거는 200억, 300억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치 증가 부분을 자녀들이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2가지 정도가 생겼는데 첫 번째, 그런 가족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주 구성을 해서 그거는 설립 등기는 보통 법무사님들이 하는데 비용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들도 주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15.4% 세율로 적용받는데 인원이 적으면 그걸 초과돼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당 소득세에 분리과세를 받는데도 유리하고 또 이 법인들이 자녀 법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님이 여기 법인에다가 증여를 할 수도 있어요. 증여를 하면은 법인세는 내고 주주 1인당 이익이 1억이 안 넘어가면 예. 증여세를 안 매겨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의 자녀들이 있다. 그럼 5억까지 법인한테 증여를 하면 법인세만 내고 예, 증여세를 개인한테 안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빌려준 돈은 채무 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주주들 1인당 1억이 안 넘어가게 채무 면제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50억을 법인에다 빌려줬다. 그러면 1년에 5억씩 면제를 시키는 거예요. 아, 1년에? 예. 분산해서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법인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예, 주주들이 많을수록 좋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녀 배우자, 손자녀까지 넣어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법인전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지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3년 안에 예. 지분 구조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어.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주식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순자산가에 가고 순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초창기 때 많이 날 리는 없으니까 특히 부동산 법인 같으면 초창기 때 많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3년 내지 4년 안에 지분 변경을 빨리 시켜줘야지 예,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가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 지분 변동은 최대한 단기간에 해라.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절세냐 탈세냐가 늘 이렇게 항상 네. 화두에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문제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연예 기획사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 항상 궁금했어요.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1인 기획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가면 법인세를 아까 세율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예.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거기다 유보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예. 법인에다가 그 돈을 남겨놨다가 배당을 조금 받아서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득이 많을 때는 내가 배당을 안 받는 거죠. 조금 받고 이제 내가 조금 활동이 뜸할 때 예. 그때 이제 배당을 계속 받아서 돈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저가로 저율로 세율이 부담되니까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1년에 나오면 50% 세금 되잖아요. 그다음에 4대 보험까지 따지면 거의 60% 세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40%밖에 안 남아버리니까 예. 법인세만 내고 법인한테다가 해놓고 일부는 월급으로 받고 일부는 배당으로 받고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개인보다 법인, 가족 법인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네. 오히려 이거는 가족 법인보다는 뭐 개인이 낫다, 혹은 네. 가족 법인을 만들 때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네. 점들도 있을까요? 세상은 항상 장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법인 등기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고 그쵸. 관리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보다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자금하고 법인 자금 전혀 달라요. 개인은 소득세만 내면 다 내 거니까 예.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죠. 예. 근데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그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빼갈 때는 말씀대로 배당 소득으로 갖고 가든지 급여로 가져가든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이 가져가야 됩니다. 만일에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예. 형사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횡령이에요. 예, 지난번에 연예인 한 사람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지 법인 거라고요. 나는 거기에 주주일 뿐이고 예. 그 돈을 가져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가면은 횡령 배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 듣고 네. 이거 세테크, 절세에 네. 좋다더라 하고 네. 가족법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네. 정작 내가 뭔가 필요한 때에 네. 이 돈을 빼다 써야지라고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사에 거쳐서 차용을 정확히 하고 예. 차용 증서 쓰고 그다음에 적정한 이자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가져가 버리면은 배임 횡령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세법적으로는 예. 그거를 차용증을 안 쓰고 만약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급이라고 해서 급여로 그 인정이자만큼 급여로 또 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내 소득세가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법인은 또 그 금액만큼 입금 산입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또 부과를 해요. 또 그 돈은 이자 나간 것이 있다. 근데 남을 지금 돈을 그냥 가져갔잖아요. 예. 그 이자도 또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 자금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배당이나 급여로 해서 적부에 가져가거나 빌려갔을 때는 약정을 쓰고 차용증 쓰고 빌려가야 되만이 된다는 거죠. 가족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실제 사례들도 궁금해요. 잘 좀 활용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저희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수증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전문 용어, 우리가 쓰는 용어로 무기가 많다 이렇게 하거든요. 무기가 많다. 예. 근데 이제 저희한테 오신 분이 360억 정도 가는 부동산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 자녀가 4명인데 결혼해서 또 손자녀까지 합하니까 10명이에요. 손자녀가 10명.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8명. 손자녀 10명. 그리고 1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8명 1인당 10억씩을 증여를 하니까 180억을 증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반이 해결이 됐네요. 반이 해결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법인 전환을 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사실은 5년 안에 줄 수 있는 돈이 49%만 줘야 되거든, 증여를. 그리고 5년이 넘어서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법인 전환을 할 때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법인으로 바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이 법인에서 팔 때 내도록 이호를 시켜줘요. 그 조건이 이 지분을 49%만 넘기는 조건이에요. 반을 안 넘기는. 반에서 한 주라도 부족하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다 끝나버린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5년 지나서 나머지 이제 추가로 지분을 주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물론 5년 지난 것이 아니라 10년 지나서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 걱정이 전혀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 10억씩 준다 해도 증여세가 할증과세 안 먹으면 22% 세율로 끝났으니까 50% 내일 세율이 22%로 벌써 절반이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자녀들도 다 결혼도 잘했지만 또 손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당히 참 화목한 집안이면서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굉장히 흡족해하고요. 그래서 무기라고 부르셨군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가족법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가족법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가업 승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가업 승계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사전에 증여를 했을 때 세율을 특례 세율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10%, 그 넘는 거는 20% 세율을 적용해 주는데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증여하고 별개로 대신 상속세를 나중에 내기는 내야 돼요. 또 하나는 가업 상속이라고 해서 그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600억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단위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 보면은 대형 그 베이커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조금만 교외로 나가 보면은 막 수백 평씩 되는 곳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쪽에 부동산들에다가 베이커리를 세우면은 그게 가업 승계 대상이 돼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카페는 안 되고 베이커리는 대상이 돼요. 음식점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사전 증여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개인들은 안 되고요. 가업 상속은 개인 법인 다 해주는데 증여는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또는 가업 상속 때문에라도 미리미리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업종 중에 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수도권의 베이커리가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아마 저희들 추정컨대 아마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요. 가업 상속으로. 그런 뭐 카페 겸 베이커리 혹은 음식점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주위에서 주민분들이나 말씀을 하시면 뭐 누구 아들이 차렸다더라, 누구 딸이 차렸다더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거네요. 부모님들이 차려주고 자녀들한테 그거를 경영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승계 처리를 하는 거죠. 일석이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법이네요. 자, 이렇게 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신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꼭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든 취득세가 일반 취득세를 먹는데요. 과세받는데 가족법인의 경우는 법인이라서 과밀 억제권역이라 해서 통상적으로 서울과 서울 연접돼 있는 지역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 과밀 억제권역이 될 텐데요. 여기에 5년 이내 신설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중과세돼요. 보통 일반 취득세는 4.6%가 부과되는데 9.4%가 되니까 약 5% 가까이가 중과세 돼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걸 피하려고 이제 과밀 억제권역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요. 그게 보통 용인,
김포, 양평, 예, 서울에도 구로공단이 산업단지라서 거기에 일부가 과미거주권료 받기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아하. 거기다 법인 설립해가지고 취득을 해서 중과세를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주의할 거는 만일에 그쪽에다가 법인 설립을 했으면 반드시 가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생겨서 발행을 하거나 말 그대로 예. 뭐 페이퍼 컴퍼니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형식적으로만 법인만 설립해 놓은 거는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재산이라는 것은 절대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거를 자녀 3명한테 똑같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 현금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욕심이 좀 많은 자녀들일수록 예,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한다. 이렇게들 마음 잡수시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독선입니다. 예, 이 가족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 재산은 가족의 공동 재산이고, 이거를 처분하든 승계를 하든 나누든 가족들의 다 의사를 물어서 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만 나고 그런 꼴 보기 싫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합리적인 자녀들의 얘기라면 받아들여서 예,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신 것이 그나마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올바른 가치관, 판단력 예, 이런 것들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예,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형제간에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법인이 유리한 상황 그리고 개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가족법인 설립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다양한 세금 이야기 그리고 비과세 혜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이 고급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스온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별칭 중에 하나가 네. 양도세 대가라고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사실은 뭐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세금 때문에. 예. 상속주택이 2채가 있는데 2채 특혜를 다 안 주거든요. 보유기간이 긴 것을 주는데 아파트가 형님이 받고 본인은 시골집 받았는데 시골집이 보유기간이 더 짧은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한테 잘 좀 알아보고 팔아라 그러는데 생각 없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못 받아갖고 자기 세금이 6억이 나왔어요. 엎질러진 불 아니에요? 그러면? 엎질러진 물인데 제가 그걸 찾아냈죠. 방법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고향집이 왜 늦게 샀을까? 그래서 보니까 건물이 보존등기로 돼 있는 거예요. 보존등기라는 뜻은 네. 새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땅을 내가 또 봤더니 그 전에 땅은 30년 전에 산 땅이에요. 그거는 옛날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헐고 다시 지은 거죠. 그래서 멸실된 주택은 멸실 전 주택을 취득식으로 봐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를 이혼을 안 시키고 가정을 지키셨네요. 네, 가정을 지켰습니다. 와.